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멍청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크래쉬! 이 멍청한 사람이 생각하는 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약간 좀 거시기한 게, 나도 뭐 그렇게, 저도 뭐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라 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빡대가리는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이제 휴먼이 있으면 휴먼에서 이 정도가 머리가 좋다고 하고 여기가 빡대가리가 있으면 난 그래도 보통 이상은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미 이하에 있는 그러니까 심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심해 빡대가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남초, 여초 안 가리고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직무형 영상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직무형 영상 중에서 방금 전에 진용진 그 나온 거 봤거든.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건 앞으로도 이제 진용진 형이라고 불러야겠다. 내가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뭐 나는 개인적으로 이 방금 봤던 용진이 형 나온 걸 내가 진짜 내가 보면서도 이 많은 걸 느꼈는데 근데 일단은 그 영상보다는 이 전에 이게 지금 돌아다니는 게 예전에 찍었던 젊은 여성이 복권방 사장이 되면 듣는 말 이게 뭐 DC부터 다 돌아다녀 여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 그래서 뭐 이거 본 사람은 알겠지만 젊은 여성이 복권방 사장이 되면 뭐 무슨 말을 듣겠어. 뭐 존나 뭐 아저씨들 와갖고 사랑한 게 죄나 이제나 이러겠지. 그래서 보면 뭐 그냥 그래 뭐 아저씨들이 뭐 돈 주면서 야 내가 로또 당첨되면 너를 사러 오겠다 1억이면 되냐 뭐 이렇게 드립을 친대. 근데 여자분이 이목구비가 되게 시원시원하다 그지? 그래가지고 뭐 결국에는 뭐 눈을 마주치고 잘해주고 그러면 다들 사랑 고백하고 뭐 그런 거지. 남자들은 원래 다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많이 겪은 거야. 오해를 하고 자기를 좋아한다 착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할배들 60대 70대 할배들이 같이 소주 한잔 하자고 여자친구 하자고 그렇게 까대기를 친대. 그래서 본인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정신과 약까지 먹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영상을 내가 다시 직접 들어가서 봤거든. 그 보면 뭐 그거 외에도 뭐 술 취한 사람들이 뭐 개아리 지기고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리고 뭐 복권 팔면 뭐 얼마 남는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보다 뭐 많이는 안 남는 것 같은데 근데 많이는 안 남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복권 같은 건 약간 꼴통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복권방 창업은 아무나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여성분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뭐 자기가 일을 하면서 겪은 그런 뭐 이제 틀딱들을 위주로 뭐 이제 희롱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일관적이었어. 일단 여초 같은 경우는 뭐 그거지. 쓰레기들. 더럽다, 추하다, 준내 역겹다, 통수 치고 싶네. 일상에 희롱 없이 못 사냐. 눈 마주치고 웃으면서 응대하면 절 알지를 튼다. 근데 이거는 나도 좀 느끼는 게, 그, 남자들은 그런 게 있긴 있어. 그, 좀 이렇게 웃으면서 대해주고 그러면, 이미 그 결혼까지 다 해. 결혼까지 하고, 애까지 하고, 임자 행복했어. 이까지 다 한다니까. 그래서, 좀 싸가지 없는 건 그렇더라도, 그래도 약간, 좀 투명하게 응대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뭐 충분히 어쩔 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초에서 달린 덕기는 전부 다 욕밖에 없어. 더러운 거 천지다. 토 나온다. 역겹다. 주둥이. 그래서 뭐 그 와중에는 이 나라가 자유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해서 그렇다. 예전에는 매춘이었고 지금은 변종, 맴매, 법방, BJ 그냥 여성 자체가 구매 가능한 재화인 거다. 물론 뭐 여자들의 뷰지 카드인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래서 뭐 결론은 맴매는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뭐 결국에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남초도 별로 다를 건 없더라고. 그 정작 이 영상이 올라온 직무형 채널에서도 60대 할배들 정신 차려라 끔찍하다 할배들 하면서 할배 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근데 나는 근데 이걸로 보고 느꼈던 게 이게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잠깐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저는 이러한 그런 단순히 감정의 발산 있지. 단순한 일차적인 감정의 발산을 하는 이게 멍청한 사람들의 생각법이라고 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늘상 하는 얘기. 어쩔 수 없는 거에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저 여성이 그런 걸 뭐 이게 뭐 틀딱들이 와갖고
거들먹거리고 뭐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예를 들면 유튜버로 따지면 그런 거야. 유튜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이상한 미친놈들을 존나 많이 만납니다 진짜. 나는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되게 아직까지 내 썰로 풀지 않는데 내가 진짜 이상한 여자한테 스토킹 당한 적도 있었어 내가. 나도 얘기 안 한 거의 썰인데 이건 진짜 너무 무서워 내가. 이건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 여자 나중에 볼까봐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어 이거는. 그런 게 있고 나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유튜버들 정신병자들 많은 거 알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유튜버를 하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이거 방금 전 그 일은 사람을 대면하는 직종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야. CSA를 하다 보면 진상 손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야. 나는 저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일단 그걸 생각을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저게 문제라면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항상 남자들은 원래 그렇잖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원래 우리 사고는 그렇지 않나? 근데 요즘 보면 되게 일차원적인 그런 감정의 배설로 끝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 화만 내고 결국에는 인생의 3분의 1을 뭔가 분노하는 데만 쓰는 거야. 가장 중요한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그건 없는 것 같아. 그 와중에 댓글 하나 보인 게 이게 하나 보이더라고. 그 하나가 뭐였냐면 계산대 앞에 남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놓아두면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된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예전에 편의점에서 50대 이상 할저씨 할주마들에게 학을 떼는데 역시나다. 저 나이 때는 우리나라 최악의 세대 중 하나로 꼽아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래도 사실 그 어르신들 시대가 되게 힘들었지 대한민국이. 저 50대 40, 50대 60대 그 50대 60대도 들어가나? 잠깐 50대까지 586인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저 틀딱들 때문인데 저렇게 뭐 매도하는 건 난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저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교육을 또 이상하게 받았단 말이야. 교육을 못 받았다 보는 게 정확하겠지. 그런 자기가 살았던 시대관에 익숙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가감없이 저럴 수가 있어. 내 옛날 여자친구도 까대기를 달면 할아버지들이 진짜 많다대. 그게 진짜로 그렇대. 바다 같은 데 가도 막 50대들이 말 걸고 술 먹자고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저 시대 사람들은 그게 기본값인 거야. 어차피 해도 변하지도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저걸 봤을 때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방금 전 말한 것처럼 남자친구 사진을 놔두면 조금 나아질란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냥 눈을 안 보면 돼. 아이 컨택 안 하면 되고. 그래서 내가 간 복권방엔 그런 것도 있더라고. 이렇게 복권방인데 약간 눈 같은 거 마주치기 싫게 이렇게 뭔가 칸막이 같은 비슷한 걸 세우는 것도 내가 봤거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뭐 그게 불만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화낼 이유도 없잖아 사실. 저거는 필연적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던 유튜버들도 내가 그랬잖아. 그 대만에서 테러 당한 사람도 야 밤늦게 당하면 당하게 돼 있어 저게. 미친놈들 걸리지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분노를 하는 거지? 저게 분노할 이유가 되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좀 감정이 메마른 건가? 같이 요새 같이 분노해 주는 게 공감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저런 것들 저 과정에서 단순히 감정만 배설하고 화만 내갖고 저 사람들의 인생에 뭐가 남냐는 거야. 화만 내봤자 나만 열받는단 말이야. 내가 특히나 요새 라방하면서 보면 애들이 나도 사실 그 나가왕 같은 얘기 때문에 나도 화가 나지만 근데 그 얘기만 주구장창 나와 내 유튜브 라방. 그럼 내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우리 좀 병신 같은 얘기 좀 그만하자고. 내가 말을 끊어버리는 편이거든.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분노해봤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본인만 이상해지는 거지. 최대한 뭐 이제 세상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 하드코어 하잖아. 뭐 좋게 보고 어쩔 수 없는 걸 분노하지 말고 그래도 이 건조하고 무미건조하게 담담한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저렇게 뭔가 보면 이제 화내고 욕하고 요새는 그런 거밖에 없어 진짜. 그래서 볼 때마다 저거는 그냥 지능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단순히 저걸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더럽고 막 솔직히 뭐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지. 근데 나는 저걸 봤을 때 근데 저게 사라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저런 일들은 사람 만나는 일을 하면 누구나 발생을 합니다. 그게 싫으면 하지 말아야 돼. 맞잖아.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남초가 나는 근데 더 놀랬던 건 옛날에는 남초가
그래도 나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 평균적으로 뷰를 보게 되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 뭐 이거는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싫으면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글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런 글들은 다 사라져 있고 감정의 배설만 남아 있어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게 요즘 트렌드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병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얘기를 한번 해봤고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게 그런 뭔가 단순히 감정 배설하고 막 그렇게 화내고 그래봤자 여러 번 혼자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좀 건조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피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그게 더 생산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샹.